안녕하세요. 영화 하나, 음악 하나, 생각 하나의 목혜정입니다. 2019년엔 설립 80주년을 맞은 블루노트 레이블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 세계에서 많이 상영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블루노트 레코드가, 또 DMZ 영화제에서는 슈잉 블루노트 레코드 스토리가 각기 관객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으로 유명한 빔 벤더스가 제작하고 독일의 에릭 프리에들러 감독이 만든 슈잉 블루노트 레코드 스토리와 이 영화 속 재즈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에 붙은 슈잉이란 말은 스윙의 독일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스윙 느낌이 들어가야 해 It must swing 하고 외쳤던 블루노트 레코드 설립자는 독일 이민자였죠. 알프레드 라이언 그리고 프란시스 울프, 이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재즈를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나치 시대의 독일을 떠나 시차를 두고 뉴욕에 정착합니다. 이들은 흑인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이 음반으로 제작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박하게 음반사를 만들어 뮤지션을 발굴하고 레코드를 제작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흑인 뮤지션들과 가족처럼 작업을 해왔는지, 그러면서도 완벽성을 추구해 왔는지를 당시 함께 작업했던 퀸시 존스, 론 카터, 슐라 조던 등의 뮤지션들의 말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컬럼니스트 베리 싱어, 또 재즈 역사가 로렌 스웬베르크 등의 인터뷰이들은 역사 다큐멘터리로서의 무게와 신뢰성을 더해줍니다. 또 가족과 후손들은 유태인으로서의 이주의 배경 등 가족사를 말해주죠.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정보도 제공해주지만 이야기의 지향성을 분명히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과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산다는 것의 공통점을 부각시키면서 블루노트 레이블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재즈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영화 후반에 앨범 재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진을 잘 찍는 프란시스 울프가 특별히 뮤지션들의 인물 사진을 찍고 이를 재킷 사진으로 수려했던 것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의 흑인 뮤지션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60년대의 흑인 인권운동의 이야기로 연결시킵니다. 재즈의 정신, 블루노트 설립자의 삶, 흑인 인권운동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수많은 재즈곡들이 영화에 나오지만 두 개의 재즈곡이 특히 이 서사에 크게 역할을 합니다. 흑인으로서 무대에 서지 못한 채 관객석 맨 앞줄에서 노래를 해야 했던 빌리 할리데이가 그 유명한 노래 Strange Fruits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남부의 나무에는 이상한 열매가 열리네, 더운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검은 몸뚱이라는 가사가 흐를 때는 가사에 딱 맞는 노예제 때의 흑인 잔혹사를 그린 애니메이션 이미지와 결합을 시켜냅니다. 또 허비 행콕이 재즈는 인간에 대한 잔인함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재즈를 정의하는 장면에서 서머타임이 흐르는데요. 이때는 매 맞고 물세례 맞고 끌려가는 흑인들의 실제 자료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 절절한 음악들의 이미지를 결합시키는 방식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피사체가 이미 현실에서 사라져 그들을 영상으로 찍을 수 없을 경우 인터뷰나 스틸 사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방식을 쓰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애니다큐라고 하는 것이죠. 애니다큐로 아주 유명한 마시르와 왈츠를이라는 작품은 인터뷰까지도 다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해야 할 사정이 있었지만 슈잉 블루노트 레코드 스토리는 부분적으로만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알프레드와 프란시스의 라디오 인터뷰 목소리와 몇 장의 스틸 사진은 남아 있었고 생존한 인터뷰이들이 있었기에 영상 자료가 없는 부분만을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고증에 입각한 이미지를 만들면서도 수채화 느낌을 덧대어 예술성을 더했죠. 소니 콜린스가 음악이 넘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의 할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는 그 묘사가 너무나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블루노트에서 노라 존스가 활약하는 시기까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다른 다큐나 서적을 함께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는 혹은 관심을 가질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이 영화가 충분한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음반을 낼 수 없었던 시절 흑인들의 삶이 잘 녹아있고 블루노트의 성공의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는 짙은 블루스 서머타임을 들으면서 재즈의 영혼이 가장 깊이 살아있던 그 시기의 블루노트를 마음에 다시 담아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차르트 음악을 또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